네, K리그 클래식 프리뷰 시간입니다. 먼저 상세 프리뷰할 경기는 제주와 울산의 대결입니다. 네, 제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8경기 동안 무패를 달리고 있거든요. 그 무패가 근데 그냥 무패가 아니라 14득점에 3실점밖에 하지 않는 굉장히 수비가 짠물의 수비로서 이뤄낸 무패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주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한 가지 제가 경기를 보면서 아쉬웠던 점은 윤빛가람의 존재가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윤빛가람이 있게 되면은 굉장히 중앙 공격, 사이드 공격들이 이제 활발한 데 비해서 지금 현재 윤빛가람이 없다 보니까 사이드 측면 공격에 좀 더 치중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파괴력은 뛰어난 팀이에요. 네. 근데 수비 라인에서의 문제가 있었죠. 네. 3백을 가동했었는데 네. 결국 이제 AFC 챔피언스 리그 네. 16강전에서 네. 모라레즈 경기에서 좀 사건이 네. 터지면서 네. 수비수들이 중징계를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4백으로 변화를 깼다가 수비의 밸런스가 무너지고 말았거든요. 네. 하지만 다시 3백으로 돌아오면서 수비 그쵸, 안정감을 네. 찾은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공격 쪽에서는 워낙에 이제 그 스피드 자체가 그쵸, 굉장히 네. 빠르게 전개하면서 득점포를 가동하는 데 능하기 때문에요. 네. 아마도 홈에서 제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들고요. 네. 울산도 근데 만만치는 않아요. 네, 울산은 공격력이 거의 뭐 제주랑 지금 맞먹습니다. 울산도 마찬가지로 9경기 무패인데 제주랑 똑같이 14득점을 했습니다. 다만 실점이 제주보다 많은 8실점을 했었는데 이제 오르샤와 이종호의 그 공격력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이 둘을 막기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오르샤랑 타쿠마의 공정 관계가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싶었었는데 김도훈 감독이 오르샤를 왼쪽에 배치하면 타쿠라를 오른쪽에 배치하면서 그냥 멀리 보내버리면서 약간 시너지를 구축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울산이 사실 득점력 부족으로 좀 고생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확실히 오르샤와 이종호의 호흡은 뛰어난 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반대편 자리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네. 김인성, 김승준, 그쵸, 네. 타쿠마. 그런데 누구를 기용하더라도 한 방은 있습니다. 그쵸, 네. 근데 그 한 방이 무서운 팀이 울산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주 입장에서도 울산을 상대로는 고생할 가능성이 크고 네. 또 한 가지는 울산은 그 1선과 3선의 간격 유지를 굉장히 잘하는 팀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비의 안정감을 유지하는 모습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다만 수비 집중력이 조금씩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오르샤가 이제 매우 공격적이다 보니까 그 왼쪽 측면 수비가 좀 많이 무너지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경기는 누가 승리할까요? 저는 그래도 이제 승리를 강팀과 강팀의 경기에서 승리를 위해서는 좀 더 수비 조직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해주신 특히 집중력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주가 수비 조직력을 앞세워서 뭐 1대0이라든가 굉장히 적은 점수 차이로 승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제주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제주는 전통적으로 홈에서 강하고 네, 맞습니다. 또 울산 입장에서도 이 수비의 집중력에 약간씩 문제를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주 원정에서는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제주와 울산의 전력을 비교했을 때는 거의 대등하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제주 입장에서도 울산을 상대로 고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무승부를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경기들을 빠르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과 전남이 대결을 펼치죠? 네, 두 팀 다 지금 수비 조직력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강원의 홈 어드밴테이지가 있고 그 어드밴테이지에 살린 강원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전남이 최근 너무 부진해요. 네. 저도 강원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강원이 사실은 기대만큼의 네. 경기력은 아닌데 네. 그럼에도 전남이 더 부진하니까 네. 강원이 승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네. 대구와 수원의 경기는 어떻게 해요? 수원의 공격력은 정말 막강하나 대구의 홈은 그래도 대구의 홈인 것 같습니다.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저는 이 경기 수원이 승리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여름 동안은 데프리카에서 뛰는 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데프리카에서 중계하는 것도 저는 밀림에서 중계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밀림입니다. 그러기 또한 했어요. 엄청 땀이 나고요. 네. 엄청 힘듭니다. 네. 근데 90분 동안 말로만 이렇게 떠드는 애도 땀을 뻘뻘 흘리는데 원정팀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론 대구 선수들도 상당히 힘들긴 네, 하지만 네. 어느 정도 적응이 맞춰진 상태잖아요. 그 점을 봤을 때는 여름 동안은 원정팀들이 대구 원정이 굉장히 어려웠다. 근데 이제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 가을이 왔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면 축구하기 좋은 날씨고요. 축구를 구경하기도 좋은 날씨죠. 네. 그러다 보면 수원 선수들이 골을 넣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수원의 승리를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주와 광주의 대결. 두 팀 다 패배를 했습니다. 전 라운드에서. 하지만 상주가 그래도 2골을 넣고 경기 내용적인 면을 조금 더 가져왔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살린 상주의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 저는 이 경기 무승부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양 팀 모두 지금 무언가 부족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양 팀 모두 치고 나가지를 못하면서 네.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양 팀의 대결을 펼칠 때는 양 팀이 지금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네. 상대의 장점이 나오지 않도록 계속해서 부딪힐 가능성이 커요. 네. 그러다 보면은 득점포가 많이 가동되지 않으면서 결국은 무승부로 끝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인천과 서울의 대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서울이 홈에서는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수비력이 좋은데 원정 가서는 조금 어려운 면들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물론 인천이 공격력이 굉장히 떨어지긴 합니다만 그래서 수비 안 좋은 서울과 공격력도 안 좋은 인천 결국 그냥 비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경인 더비잖아요. 네. 근데 경인 더비에서는 서울이 인천을 상대로 상당히 좀 강한 면모를 보여줬는데 네. 그 전력에서도 서울이 좀 더 우위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이 또 저력을 보여주면서 무승부를 거둘 것이다. 네. 이것이 박민희 달코치의 소견입니다. 네, 고견은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제 전력이 앞선 서울이 승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포항과 전북의 대결. 포항과 전북은 정말 약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물론 경기 중간에 이제 흐름상 약점을 노출하는 경우는 있지만 경기 준비를 워낙 잘하고 있는 팀이라 전북의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강희 감독이 조성환 선수를 선발 출전시키면 어떨까? 양동현 선수하고 네. 박터지는 대결을 펼치지 않을까? 네. 네, 이런 쓸데없는 상상을 한번 해봤고요. 자, 포항과 전북의 대결에서는 역시 이제 전력차는 분명히 있어요. 네. 전북이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네. 전북도 원정에서는 주춤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포항 같은 경우도 이제 양동현을 비롯한 선수들의 한 방이 있는 팀이니까 전북이 고전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전북이 이기겠죠. 네. 네. 자, 이 K리그 클래식 6경기를 아주 빠르게 예상해 봤는데요. 일단은 뭐 저희 얘기에 대해서 들으시고 네. 그냥 참고하시고 재미로 보셨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저희는 자신감이 없다는 거죠. 자신감 바닥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새로 돌아왔기 때문에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여러분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